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 30대 여성입니다. 매일 사연 라디오에 올라오는 일들이 마냥 남일 같지 않아서 저도 이렇게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운 좋게 빠르게 취업에 성공했어요. 전문직이라 여자치고는 꽤 괜찮은 연봉으로 30대까지 쭉 일하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오래 다녔던 그 첫 직장을 전 남편 때문에 그만두게 됐는데요.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남편은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2년 선배인 남편과 붙어 있을 시간이 많다 보니 저는 어느새 그 사람과 연애까지 하고 있더군요. 잘 모르는 사람과 소개팅이나 선을 통해 만난 게 아니라 회사에서 만났으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더 높았어요. 무엇보다 술, 담배 안 하는 것도 너무 좋았죠. 남편은 회사 내에서도 바른 생활의 사나이라고 소문나 있는 사람이었죠. 주변 평판 말고도 결혼 전에는 이미 제가 콩깍지 씌었을 때이니 다 좋아 보였겠죠.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연애할 때 모습과 180도 다르더군요. 결혼하면 남자 다 바뀐다는 말이 사실이었어요. 아니, 바뀐 게 아니라 실체를 드러낸 거였겠죠.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남편은 결혼을 시작으로 모든 걸 서로 반반 부담하자고 했어요.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저희가 연봉도 비슷하니까요. 저도 반반 결혼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정확히는 별 생각 없었죠. 둘 다 모아둔 돈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은 그놈의 반반을 따지며 돈 문제로 열받게 했습니다. 남들은 사랑하면 돈 계산은 안 하게 된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정도로 절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시댁은 시모와 남편 둘뿐이었어요. 시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저 또한 친정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고 친정엄마 손에서 자랐어요. 저희 엄마께서 옛날부터 땅에 관심이 워낙 많으셨어요. 홀로 공부를 엄청 하시고 투자하신 덕에 감사하게도 저는 넉넉한 형편에서 자랐습니다. 남편도 시부의 사망보험금으로 그리 어렵지 않게 자랐다고 들었어요. 시모도 아파트는 아니지만 자가를 가지고 계셨죠. 저희 엄마께서는 현재 부동산 몇 채를 가지고 계시지만 굳이 명품을 쓰시거나 여유를 겉으로 티내고 다니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지저분하게 다니시지도 않고 아주 멀끔하게 다니십니다. 그런데 친정엄마의 그런 검소한 모습을 시댁에서 개무시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돈께서는 참 뭐랄까, 어떻게 저 뵐 때마다 똑같은 가방이네요? 우연이죠? 아유,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사돈. 제가 한번 마음에 든 것만 계속 드는 편이라서요. 아니, 그래도 애들이 저 정도 컸는데 저희가 좀 있어 보여야 하잖아요. 화장도 좀 하시고요. 웬만하면 옷도 백화점에서 구매하시는 게 어때요? 지금 입은 옷은 영, 뭐랄까, 소탈해도 너무 소탈해 보이시네요. 요즘 2월 상품도 싸고 괜찮은 거 많아요. 백화점 어려워하지 말아요. 네, 사돈 말씀 잘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백화점 옷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 서영이 너는 돈 벌어서 뭐 했니? 친정엄마 안 챙기고. 아, 어머님, 저희 엄마 쇼핑도 알아서 잘하시고 저보다 형편 넉넉하세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집에 가방도 여러 개 있는데 진짜 가벼운 게 편해서 저것만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도 장모님이 좀 꾸미셔야 자기가 어디 가서 어깨 피고 다니지. 뭔 소린지 모르겠네. 전혀 나는 공감이 안 가는데. 예, 우리 아들은 옷은 물론이고 그저 내 생일 때마다 말 안 해도 가방이며 지갑이며 다 사다 줘. 에이그, 딸내미도 키워봤자 다 소용없는 거였네. 사돈, 난 그것도 모르고 살면서 아들한테 딸 가지고 싶다고 그렇게 투덜댔어요. 지금 보니 내 아들이 최고네요. 내가 안 입는 옷들 생기면 보낼게요. 부담 가지지 말고 받으세요, 사돈. 시모와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저랑 남편을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대놓고
저와 엄마를 계속 험담하는 듯 했어요. 콕 집어서 말할 수도 없게 참 묘하게 돌려까더라고요. 엄마께서는 저보고 조금 열받아도 시어른이니까 참으라고 하셨어요. 저런 모습들이 다 열등감이니 신경 쓰지 말고 무시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애써 무시하니 점점 더 그런 일들이 잦아지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예단으로 명품 가방 하나만 해달래. 응? 갑자기 무슨 예단이야? 당신이 반반 결혼이니까 필요 없다 해서 나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예 안 챙기기는 좀 그런 것 같아. 뭐 준비한 줄 알고 우리 엄마가 엄청 기대하시더라. 티는 안 내셔도 아마 장모님도 은근 기대하시고 계실걸? 저번에 인사드릴 때 보니까 장모님은 마땅한 가방도 없는 것 같던데 우리가 이참에 양가 어머니께 선물하는 게 어때? 두 분 다 아버지 없이 우리 키우시느라 고생했잖아. 응? 우리 엄마 가방 많은데? 뭐 자기 말 들어보니까 또 그렇긴 하다. 두 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내가 미처 거기까진 생각 못했네. 그럼 각자 어머니 원하는 가방으로 사드리면 돼? 아니면 가방 2개 다 결제하고 반반? 에이, 선물인데 반반은 그렇고 나는 장모님께 선물하고 너는 우리 어머니한테 드리는 걸로 하자. 좋아, 그렇게 하자. 저는 흔쾌히 알겠다 했죠. 시모가 원하는 브랜드와 제품은 뚜렷했어요. 저도 기왕이면 최대한 마음에 드는 가방으로 드리려고 조율을 했죠. 어머님, 어쩌죠? 원하시는 브랜드에서 가방 사려고 하는데 그 제품은 이미 전국적으로 품절이라네요. 제가 해외 직구로 사려고 하니 또 돈이 엄청 뛰어요. 혹시 그 브랜드의 다른 가방 리스트 제가 뽑아왔는데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건 없으세요? 응? 난 그 가방 아니면 싫은데. 해외 배송으로 사면 얼마길래 그러니? 2배 가까이 차이 나서요. 솔직히 제가 그 가격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죄송해요, 어머님. 남들 신혼여행으로 발리나 하와이 갈 때 저희 부부는 돈 아까워서 안 갔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원하는 가방을 사려면 거의 2사람 해외여행값이 필요했어요. 제가 솔직하게 털어놓으니 시무는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어머, 겨우 2배 차이야? 너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니? 참나, 예물 그거 준비하는 거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그 정도 돈도 못 쓰겠니? 너한테 조금 실망이다. 그럴 거면 애초에 가격 마지노선 정해두고 고르라고 하지. 민망하게 이게 뭐니?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하니 어머님은 은근히 눈치를 주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시모가 원하는 가방을 찾아다니느라 엄청 고생했죠. 다행히 마음에 드시는 가방을 드디어 구매했어요. 남편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물어볼 정신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예단도 준비했고 시모와 친정엄마를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가자 남편은 아주 뿌듯한 표정으로 쇼핑백을 꺼내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직접 산 가방이에요. 오래 드실 수 있게 튼튼한 걸로 골랐어요. 그동안 이 사람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앞으로 저희 잘 살아볼게요. 장모님 뵐 때마다 마땅한 가방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마음 쓰인지 몰라요. 아이고, 한서방, 고맙네. 아니, 마음만 줘도 되는데 뭘 이런 걸 다 준비했어. 고마워서 정말 어떡해? 아까워서 내가 들 수나 있으려나. 그런데 사돈 어른 가방은? 엄마, 어머님 가방은 제가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기쁜 얼굴로 꺼낸 가방은 대학생이 쓸 법한 브랜드 가방이었어요. 아니, 가죽도 아니고 나일론이더라고요. 저는 적어도 각자 선물 준비하면서 몇백은 쓸 줄 알았거든요. 어머니들 나이대에 맞는 명품 가방을 사려면 그 정도 드니까요. 제가 시모 가방 구하느라 고생한 거 옆에서 봤으면서 남편은 저희 엄마께 저렴한 브랜드 가방을 내미니 열받더라고요. 엄마도 순간 표정 관리를 못하시고 말을 잃으셨어요. 그런데 시모는 싱글벙글 웃으며 남편을 칭찬했어요. 어머, 못 보던 브랜드네. 사돈 어른, 제 아들이 저렇게 속이 깊어요.
우리 아들이 먼저 어른들 선물 준비하자고 얘기했다네요. 사돈께서는 사위 정말 잘 들이셨네요. 너는 어쩜 장모님한테 딱 맞게 어울리는 걸로 준비했니? 사실 장모님이 들기에는 저것도 좀 비싸긴 해. 저는 남편의 말에 저절로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뭐? 저게 우리 엄마가 들기엔 비싸다고? 꼴랑 30만 원대 저 가방이? 요즘 대학생도 저 브랜드 가방 안 들어. 저런 거라니? 넌 남편이 힘들게 번 돈으로 사온 가방을 왜 그런 식으로 말하니? 그리고 어른들 있는 데서 어디 큰 소리야. 가방 택을 보니 30만 원대였어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나더라고요. 말이나 예쁘게 하면 모르겠는데 선물 주면서 은근히 장모 무시하는 말투잖아요. 시모는 제게 명품 사달라 그렇게 괴롭혀놓고는 자기 아들은 잘했다고 두둔하더군요. 남편 역시 가격이 뭐가 중요하냐고 적반하장이었어요. 아니 가격이 중요해? 장모님 생각하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리고 난 정말 장모님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산 거야. 가격이 싸서 산 게 아니라고. 남편과 시모를 두고 저는 친정엄마를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시모에게 전달하려던 가방도 그대로 들고 나왔죠. 시모는 그 와중에도 제게 당신 가방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드린다고 절대 가방을 사수했죠. 친정엄마께서는 밖에서 돈 많은 티 내고 다니면 빌려달라는 사람들 천지라 검소하게 다니신 건데요. 저런 식으로 엄마를 대놓고 무시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엄마의 얼굴은 이미 속상해서 울그락불그락했죠. 에이그, 내가 그렇게 없어 보이니? 좀 꾸미고 다닐 걸 그랬나? 엄마 때문에 식사 자리 망쳤구나. 미안하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쩜 한서방은 저걸 나이 든 장모한테 내민다니? 무슨 브랜드인지 알지도 못하겠더라. 보세 가방인가 싶었어. 너무 괘씸한데 너 생각해서 겨우 참았어. 그리고 너는 시어머니 앞에서 다짜고짜 엄마 손잡고 나오면 어떡해? 예단이라면서 왜 들고 나왔어? 드리고 오지.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엄마 선물도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나도 어머님께 어울리는 걸로 예단 다시 준비해야지. 집에 온 남편은 뻔뻔하게 예단 어떡할 거냐고 묻더군요. 저는 어머님께도 똑같은 브랜드로 사줄 거라 말했습니다. 그러자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더군요. 자기 엄마는 꼭 명품백 드려야 한다고 난리를 부렸어요. 명품백? 알겠어. 저는 시모의 명품 가방을 환불하고 똑같이 생긴 A급 짝퉁 가방을 사서 갔어요. 시모랑 남편은 좋다고 헬렐레거리더군요. 어머님, 가방 마음에 드세요? 그럼. 그날 네가 그렇게 가버려서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니? 결국은 이렇게 줄 거면서. 얘야, 사람은 다 수준에 맞게 들어야 된단다. 각자에게 어울리는 멋이라는 게 있잖니. 사돈은 이런 거 들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서 안 돼. 내 아들이 산 그 가방이 네 엄마한테 딱 어울리지. 그러니 너도 너무 서운해 말아라. 물질이 아니라 그 속의 마음을 봐야지. 끝까지 친정엄마를 무시하는 시모에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 브랜드 가방이 그렇게 좋으세요? 말해 뭐하니? 이 브랜드가 가죽이며 색깔이며 때깔 봐라. 너무 이쁘지 않니? 어머님, 사실 그거 A급 짝퉁이에요. 뭐? 짝퉁이라니? 시모는 개거품 울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은 어떻게든 그 브랜드만 원하시고 예산 초과라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죠. 그러니 남편도 옆에서 씩씩거리더군요. 너 지금 장난해? 엄마가 제품명까지 말해줬는데 감히 짝퉁을 준비해? 기껏해야 몇십만 원 가방을 시댁 예단으로 가져와? 엥? 당신도 30만 원짜리 가방 우리 엄마 드렸잖아. 나는 그래도 백화점에서라도 샀지. 당신이랑 어머님이 그랬잖아. 우리 엄마는 딱 그런 학생 브랜드가 어울리고 어머님은 명품이 어울린다고. 그래서 힘들게 A급으로 준비했는데 내 마음 몰라주니 서운하다. 사실 명품 정말 잘하는 사람 아니면
티도 안 나. 당신이랑 어머님도 처음에 구분 못했잖아. 그리고 당신이 선물은 마음이 중요한 거라며 가격이 그렇게 중요해? 맞죠, 어머님? 물질이 아니라 그 속의 마음을 봐야 하잖아요. 그래, 너 잘났다. 저는 남편과 시모가 제게 했던 말 그대로 따라했어요. 결국 시모와 남편은 별말 못하고 받아들이더군요. 처음에만 난리였고 그 후로 시모는 제가 준 가방 잘 만들고 다녔어요. 나중에는 저가 브랜드 가방 받는 것보다 짝퉁이지만 명품 카피가 더 낫다고 절 칭찬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부터 삐그덕거리던 결혼은 결혼 생활 내내 말썽이더군요. 여보, 생일 축하해. 고마워. 여기 진짜 맛있다. 이런 곳은 어떻게 찾은 거야? 감동이지? 당신 생일이라 내가 검색 엄청 했어. 가격이 좀 비싸지만 다행히 돈 아깝지 않게 엄청 맛있네. 나 이제 가격 봤어. 미안해. 오늘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난 그냥 집에서 고기 구워 먹어도 좋은데. 히히, 생일이니까 스테이크 정도는 썰어줘야지. 남편이 생일이라고 연애 때처럼 따로 준비한 건 없었지만 저는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을 사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그런데 어쩐지 계산하고 어정쩡하게 서 있던 남편이었어요. 왜? 무슨 문제 있어? 혹시 생각보다 더 나온 거야? 내가 카드 포인트 써서 조금은 할인됐네. 반 나눠서 104,080원 보내줘. 어? 104,080원이라니? 나 못 믿어. 계산기 두드려서 정확한 금액이야. 포인트도 써서 둘이 206,160원 나왔거든. 그게 아니라 오늘은 당신이 사주는 거 아니었어? 뭐래? 우리 원래 외식 비용 반반 내잖아. 예외는 없지. 더군다나 엄청 비싼 거 먹었잖아.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은 내 생일이잖아. 꼭 생일까지 이래야 해? 기분 좋게 한 번쯤 사주면 좋잖아. 에이, 기분 좋게 사주기엔 금액이 너무 비싸잖아.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식당 찾아서 예약하고 카드 포인트까지 썼잖아. 그거면 된 거 아니야? 얼렁뚱땅 넘어가지 말고 잊기 전에 지금 바로 입금해. 당신 진짜 웃긴다. 내가 언제 이렇게 비싼 곳에 데리고 와달랬어? 가만 보니 내 생일은 핑계고 당신이 먹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그렇게 10원짜리 단위까지 챙겨받고 싶어? 방금 먹은 음식 다 체할 것 같아. 맛있다고 좋아할 땐 언제고 돈 달라니까 아까워? 비싸게 먹은 밥 아깝지 않게 잘 소화시켜. 야, 그리고 10원짜리까지 허투루 쓰지 않아야 돈 모을 수 있는 거야. 앞으로 나랑 살면서 경제관념 잘 배워. 지금 마누라 생일에 돈 쓰기 아까워하는 건 당신이잖아. 남편은 결국 진짜 제게 돈을 받아갔어요. 평생 잊지 못할 생일을 만들어줘서 퍽이나 고맙더라고요. 경제관념 운운하는 남편이 너무 짜증나서 저는 이참에 제대로 경제관념 가르쳐주기로 마음먹었죠. 사실 저도 맞벌이라 매일같이 집을 깔끔히 유지하기 힘들어요. 퇴근하고 녹초가 된 상태로 밥하고 먹은 그릇을 바로 설거지하는 것도 참 귀찮은 일이죠. 하지만 저는 군말 없이 혼자 다 해왔어요. 주말마다 남편은 도와달라 해도 잠만 늘어져라 자는데 제가 쉬는 날이 어디 있었겠어요. 회사 안 가는 날은 혼자 밀린 빨래랑 집안일 하는 날이었습니다. 맞벌이라도 그렇게 살림 도맡아 했는데 생일날 밥 한 끼 얻어먹지 못하는 게 너무 분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그동안 똑같이 일하면서도 저 혼자 살림살이한 것과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하자고요. 여보, 혹시 그거 알아? 주부의 노동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10,000원대더라? 그래? 하는 거에 비해 되게 짜네. 그치? 요즘 최저시급이 10,000원 안 되던데. 나는 딱 최저시급만큼만 보내줘. 뭔 최저시급? 내가 혼자 집안일 하는 거 말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사실 우리 맞벌이라 사람 써야 되는데 이때까지 내가 혼자 다 했잖아. 그러니까 생활비에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챙겨줘.
사람 쓰려면 돈 그 이상으로 들어. 시급 챙겨주면 내가 앞으로도 잘해볼게. 남편은 제가 집안일 하는 만큼 시급을 쳐서 계산해달라 하자 개거품을 물더군요. 그딴 게 어딨어. 주부가 살림하는 게 당연한 거지. 너 지금 결혼을 한 거야? 아님 남편한테 장사질을 하는 거니? 도대체 뭐가 당연한 거야? 난 전업주부 아니야. 당신이랑 똑같이 일하고 생활비도 똑같이 반씩 부담하는데 왜 퇴근하고 당신 쉴 때 나만 집에서 일을 더해? 아님 가정부 쓰던가. 알 같지도 않은 소리를 참. 됐고, 난 돈 절대 못 줘. 가정부? 내가 사람 잘못 봤네. 너 개념 있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철이 덜 들었구나. 우리 둘 사는데 집안일이 되면 얼마나 된다고 투덜거려. 너 이러는 거 우리 엄마가 들으면 깜짝 놀라셔. 결혼했으면 그 정도 희생은 각오했어야지. 그래? 집안일이 별거 아니면 앞으로는 네가 다 해봐. 돈 입금해줄 때까지 절대 손도 안 댈 거야. 난 내 몫만 할 테니 당신도 알아서 해. 저는 그래도 내심 남편에게 고생했다라는 말을 먼저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질부터 부리며 제가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더군요. 입금할 때까지 저는 집안일 절대 안 한다고 선전포고했죠. 그날부터 빨래할 때도 제 것만 하고 밥도 각자 해 먹었어요. 설거지도 물론 제 것만 했네요. 야, 너 진짜 치사하게 자꾸 이럴 거야? 계속 그럴 거면 아주 각방을 쓰지? 돈 주기 정 싫으면 집안일 같이 하면 되잖아.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와서 왜 내가 빨래 청소를 해야 하냐고. 그런 건 여자가 하는 거야. 여보세요. 나도 당신이랑 같은 회사 다니거든요? 누군 놀아? 밖에서 일하고 또 집안일도 하고 게다가 매 끼니 나 혼자 만들잖아. 당신이 설거지라도 도와준 적 있니? 됐다. 그래, 각방 써. 제가 뭐 무서울 게 있나요? 남편의 말에 좋다고 각방을 쓰자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쓰는 방 빼고 금세 돼지요리가 되더라고요. 남편이 회사에도 꼬질꼬질하게 출근하자 사람들이 부부싸움 했냐고 묻더군요. 그렇게 한 달은 꽤 오래 버티던 남편은 최대한 불쌍한 얼굴로 제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기 좀 보살펴달라고 아주 싹싹 빌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남편은 곧 죽어도 살림은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집안일 전부 하는 대신 시급으로 계산해서 달라고 해버렸죠. 그랬더니 남편은 돈이 아까운지 손을 벌벌 떨면서 결국 입금하더군요. 그렇게나마 평화를 되찾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후로는 시모까지 거들어 저를 열받게 했어요. 시모는 주말마다 연락이 와서 아이를 가지라고 재촉했어요. 아이고, 너 아직 깜깜무소식이냐? 여자는 자고로 애를 빨리 가져야 해. 아니, 너 혹시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니지?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저희가 바빠서 그래요. 너 하루라도 젊을 때 가져야 해. 빨리 애를 가져 빨리 낳는 게 가장 좋다며 보챘죠. 저는 그런 시모의 연락이 지겨워서 미뤄두었던 아이 계획을 남편과 의논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조금은 정신 차린 줄 알았는데 대화해보니 그냥 못 고칠 인간이었어요. 아이 키우면 앞으로 생활비도 더 줄이는 버릇 해야겠다. 지금이야 둘이 벌지만 나 애 낳고 당분간은 육아휴직하니까. 너 육아휴직해도 생활비는 여전히 반반인 거 알지? 뭐라고? 아, 그리고 말인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보다 50만 원 더 벌잖아. 앞으로 생활비에서 우리 엄마 용돈 챙겨줄 테니 그렇게 알아. 그럼 우리 엄마는? 장모님 용돈을 왜 나한테 물어? 드리고 싶으면 네가 50만 원 더 벌어오던지. 그게 무슨 논리니? 우리 생활비 똑같은 금액으로 각출하잖아. 남은 돈 각자 관리하는데 뭔 생활비에서 어머님 용돈을 챙겨드린다는 거야? 생활비 내고 남은 네 돈으로 챙겨드리는 게 맞지 않나? 너 고작 나보다 50만 원 더 버는 거? 그거 나랑 전혀 상관없어. 게다가 나 애 낳고 육아휴직 쓰면 돈도 못 버는데 생활비도 그대로 반 내고 시어머니 용돈까지 준다고? 야,
육아휴직 쓰면 넌 회사 안 가고 집에서 놀잖아. 근데 나한테 생활비까지 전부 부담하라고? 그리고 당연히 애 낳으면 우리 엄마가 애 자주 봐주실 건데 미리미리 용돈 챙겨드려야지. 뭐? 고작 50만 원? 그거 버는 게 쉬우면 네가 벌어보던지. 아, 진짜 말 안 통하네. 너 머저리야? 왜 계산을 제대로 못해? 머저리는 너고 애 낳고 키우면서 드는 비용도 네가 엄마니까 전적으로 더 부담해. 10달을 애 품고 지낼 부인한테 그러고 싶어? 출산하는 내 수고로움과 희생은 싸그리 무시하는 거야? 고맙다. 너 한심한 놈인 거 잘 설명해줘서. 임신하고 더 늦게 알았으면 어쩔 뻔했어? 진짜 진절머리 난다. 내가 너 같은 놈 뭘 믿고 애를 낳겠니? 됐고, 절대 난 애기 안 낳을 거야. 애는 무슨, 이혼해. 웃기고 있네. 이혼이 쉬워? 남편은 제가 역정을 내는데도 오히려 콧방귀를 끼며 정신 못 차리더군요. 어디 제 맘대로 하라며 짐 싸서 시댁에 갔어요. 그때 마침 남편의 우편물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미 받은 대출 이자 안내서도 있고 최근에 신용대출을 몇 천씩을 받았더라고요. 남편이 결혼 전 대출 받은 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빚이 많은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 대출 갚는다고 나한테 그렇게 돈돈한 거야? 그 타이밍에 신호가 또 전화가 왔어요. 예, 너 정말 보자 하니까 남편을 호구로 하는 거니? 가방 사건 때부터 진즉 마음에 안 들었다. 어떻게 남편한테 집안일 시급 쳐서 달라 하니? 게다가 애도 안 낳겠다 했다며? 도대체 너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니? 같은 홀어머니 밑이라도 내 아들은 반드시 잘 컸는데 왜 너는 그 모양이냔 말이야. 이번에 너 그 똥꼬집 단판을 지어야지 원. 지금 당장 내 집으로 와라. 저는 친정엄마께 자초지종 설명하고 다음날같이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제가 현관에 들어서자 시모는 냅다 걸레반 물을 뿌리더군요. 걸레도 들어있어서 제 머리에 그대로 안착했죠. 너 내가 어제 당장 오랬는데 이제야 기어들어와? 이게 감히 어디서 시애미 말을 무시해? 너 그 버릇 내가 단단히 뜯어 고쳐주마. 시모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 지르는데 뒤늦게 친정엄마가 들어오셨어요. 같이 들어왔다면 하마터면 친정엄마까지 봉변당할 뻔하셨죠. 시모랑 남편은 명품 가방에 옷에 딱 봐도 비싼 브랜드로 치장하고 오신 친정엄마를 보고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것도 잠시고 시모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사돈, 딸내미가 구해준 짝퉁으로 휘감고 오셨네요. 친정엄마는 시모의 말은 가볍게 무시하고 엉망진창 젖은 제 상태를 보고 길길이 날뛰셨어요. 야, 내 딸한테 지금 무슨 짓이야? 며느리가 잘못했으면 시애미가 혼내는 게 당연하죠. 아니 사돈도 그래요. 어떻게 연락도 없이 불쑥 사돈 댁에 와요? 사돈이 그러니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요? 당당한 시모와 달리 남편은 생각보다 일이 커져서 안절부절하고 있었어요. 엄마, 왜 그래? 아들, 너는 가만히 있어봐. 이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시댁 어려운 줄 모르고 날뛰는 거 딸이나 엄마나 도찐 개찐이네요. 사돈, 톡 까놓고 얘기해봅시다. 애들 거들 형편 안 되시잖아요. 맞죠? 제가 부족한 며느리 아주 교육 똑똑히 시켜드릴게요. 그러니 개입하지 마시고 가만 지켜보세요. 너네 지금 사는 신혼집은 처분하고 당장 합가해. 참나, 내가 살다 별일을 다 겪네. 아니 옆에 내야, 우리 딸이 뭐가 부족한데? 뭐? 옆에 내? 말 다 했어요? 아니 사돈네 뭐 볼 것도 없잖아요. 연봉도 내 아들이 100 따님보다 높아. 이거 왜 이래? 아빠 없이 자랐다고 전부 당신 딸같이 버릇없지 않아. 내 아들 봐. 얼마나 착하고 다정한지. 부족한 건 그쪽 아들이랑 그쪽이죠. 그리고 우리가 형편이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내가 가진 건물만 해도 몇 채인데. 그리고 댁 아드님요. 우리 딸보다 겨우 50만 원 더 벌면서 왜 자꾸 생색내요? 2살 더 많고
남자애, 연차도 있으면 우리 딸이랑 몇백은 차이 나야 하는 거 아닌가? 50. 지나가는 개도 자지러지겠네. 남편은 쭈뼛거리며 사과를 하려고 하더군요. 장모님, 제가 죄송해요. 자네, 사과하지 마. 난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어디 귀한 내 딸 이딴 대접받게 만들어? 시모는 자기 아들 무시하니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마음 넓은 저희 엄마께서는 시모의 열을 성심껏 식혀주셨죠. 가만히 있어봐. 화장실 어디예요? 두리번거리던 엄마께서는 화장실로 찾아 달려가시더니 바가지로 변기물을 퍼서 시모에게 그대로 뿌렸습니다. 에구머니나, 아니 지금 더럽게 뭐 하는 짓이에요? 더러워요? 뭐가 더러워요? 내가 보기엔 그 변기물보다 당신 인성이 더 더럽네요. 친정엄마께서는 이제야 분이 풀리셨는지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셨죠. 그리고 엄마가 저를 데리고 나가려는데 남편이 가지 말라고 저를 붙잡았어요. 그러자 엄마가 남편 뺨을 때리시며 말했죠. 아주 호강에 겨워서는 어디 내 딸 가지고 장난질이야? 우리 딸 이제 건물주 될 텐데 합가는 무슨? 자네가 처가살이를 해야지. 엄마께서 남편 뺨을 풀스윙으로 날리자 시모는 개거품 울더라고요. 엄마는 시모 얼굴에 제가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 던지셨어요. 이혼시키던지 아님 우리 집으로 쓸모없는 당신 아들 보내던지 둘 중 하나예요. 그 일이 있고 남편은 회사에서 저를 졸졸 쫓아다니며 캐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장모님 건물이 몇 채나 된다니. 그럼 그때 명품들도 다 진짜야? 야, 너 나한테 진작 말 안 했어. 눈을 반짝거리며 캐묻는데 너무 가증스럽더군요. 너야말로 신용대출 그렇게 영끌해서 받은 거 나한테 무슨 생각으로 말 안 했어? 도대체 그 많은 돈 다 어디에 썼어? 나 가지고 네 빚 갚으려고 가로난 거지? 아이씨,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너 설마 내 우편물 봤어? 남의 걸 왜 함부로 봐? 그래, 남이지 이제. 사기 결혼이야 이거. 나 절대 너 용서 못해. 엄마가 옷가게 하나 하고 싶대서 계약해드린 거야. 나도 장모님 돈 많은 줄 진작 알았으면 신용대출 안 받았지. 뭐? 이런 미친. 어딜 기생하려고 해. 이제 남편은 저도 모자라 친정엄마한테까지 기생하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친정엄마께서는 기꺼이 그 기생충을 환영하셨어요. 처가살이 제대로 하려면 지금 다니는 회사는 그만둬야지. 자네 내 딸보다 고작 50만 원 더 벌면서 그동안 떵떵거리면서 살았지? 내 딸은 나한테 받은 건물 월세에 본업까지 하면 자네 연봉 2배는 넘는데 말이야. 죄송합니다 어머님.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회사는 당연히 그만두고 장모님 도와야죠. 결혼했으니 이제 제가 장모님 아들이잖아요. 남편은 엄마의 제안에 좋다고 회사를 그만두더군요. 제가 짐 싸서 친정으로 가니 남편 역시 따라왔어요. 친정엄마는 남편에게 조건을 내세우셨죠. 이혼 도장 지금 미리 찍어. 네? 이혼 도장을 왜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할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어머니. 아니 그건 담보지. 자네 집이 뭐 볼 거 있다고 내가 자네에게 건물들 맡기겠어. 그렇다고 가진 거라도 있나. 자네 하는 행동 조금이라도 맘에 안 들면 바로 이혼 접수할 거야. 제가 정말 잘할게요 장모님. 그럴 일 절대 없을 거예요. 뭐든 시켜만 주세요. 뭐든 다 한다고 자네 입으로 직접 말했네. 나중에 후회하지 말게나. 네, 물론이죠. 남편은 엄마의 말에 손수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다 찍고는 정말 친정엄마가 시키는 대로 노비처럼 일했어요. 자네 땡땡동 건물 계단 청소 똑바로 한 거 맞아? 그럼요 어머니. 왜요? 왜요라니. 물 청소를 했으면 당연히 물기를 없애야지. 사람 넘어졌다잖아. 당장 가서 사과하고 와. 죄송합니다. 다시는 실수 안 할게요.
아니, 어떻게 그 쉬운 계단 청소도 제대로 못해? 그럴 거면 전문 업체 쓰고.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정말 주의할게요, 어머니. 회사를 그만둔 남편은 시모의 연락도 일체 안 받고 시모에게 용돈도 안 보냈나 봐요. 계약한 월세도 못 냈는지 시모는 끙끙 앓으며 제게 전화가 왔어요. 아가, 내가 급해서 그런데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어머님, 제가 돈이 어딨어요. 돈은 저희 엄마께서 많으시죠. 제게 쩔쩔매며 비는 시모에게 저는 친정엄마 건물 화장실 청소는 어떻냐고 제안했습니다. 뭐? 감히 나한테 화장실 청소라니? 요즘 일자리가 얼마나 없는데요. 하기 싫으세요? 급하시다면서요. 울그락불그락 하던 시모는 돈이 정말 급하긴 한지 알겠다 하더군요. 남편 역시 새벽바람부터 저희 엄마 건물로 출근했어요. 집안일도 싫다고 안 하던 사람이 건물 청소는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건물 받고 싶어서 아양 떠는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엄마는 가진 건물마다 남편에게 청소를 다 맡기셨어요. 남편은 엄청 힘들어하면서도 나중에 지가 가질 수 있다고 자신했는지 늘 군침 흘리더라고요. 그러다 시모가 화장실 청소하러 갔다가 계단 청소하는 남편을 마주쳤는지 집에 찾아와서 따지더군요. 감히 내 아들 멀쩡히 잘 다니는 회사까지 관두게 하고 건물 청소를 시켜? 나로 모자라서 내가 억장이 무너지는 걸 겨우 참고 여기까지 왔어. 사돈, 사위가 그렇게 하고 싶대서 시켜줬는데 뭐 문제 있습니까? 당신 건물 몇 채 있으면 다야? 이렇게 우리 모자를 희롱하고 무시해도 돼? 우리 모녀를 먼저 무시하고 희롱한 건 당신네 모자지. 남편은 그런 시모를 밀치고 저희 엄마께 빌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엄마 이제 무시하세요. 앞으로는 문도 열어주지 마세요. 엄마, 빨리 집으로 돌아가. 도움 안 되게 진짜.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 못난 놈아, 정신 차려. 저 사람이 너한테 건물 줄 것 같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라고 이놈아. 에이씨, 돈 없는 부모 나 필요 없다고. 내가 필요한 건 장모님처럼 든든한 백이라고. 앞으로 내 어머니는 장모님 한 분이야. 그러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화장실 청소도 그만두고 다른 데 알아봐. 아들 인생 망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영 끊자. 나 효도할 만큼 했잖아. 뭐야? 너 어떻게 엄마한테 이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썩을. 시모는 충격받아서 뒷목 잡고 쓰러지려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엄마께서 시모 대신 남편의 뺨을 후려쳤어요. 에라이 천하의 불효자 같으니라고. 내가 아무리 벌을 주려고 했다만 어디 낳아주고 길러준 엄마까지 연을 끊으려 해. 친정엄마께서는 남편에게 구정물을 뿌렸는데요. 또 시모는 자기 아들이라고 감싸더라고요. 결국 뭐 둘 다 젖은 생쥐꼬라고 돌아갔습니다. 잠시 눈이 돌아갔던 남편은 시모를 보고 그나마 다시 정신을 차린 듯 보였어요. 엄마께서 아무리 시모와 남편을 참교육하려 했다지만 정말 그 모자 관계를 끊으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결국 마지막에 저는 피해 안 보고 이혼 잘했어요. 아마 친정엄마께서 미리 도장을 안 받아놨더라면 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네요. 전 남편은 신용대출 말고도 대부업까지 손댄 상태였어요. 대출은 많은데 갚지 못하니 빚쟁이들이 회사까지 왔더라고요. 직장 동료들이 저를 엄청 이상한 눈으로 봐서 저는 이혼한 지 꽤 됐다고 밝혔죠. 남편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이곳저곳 떠도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마음 잡고 이직하면 저희 직업 특성상 경력만 있으면 이직 쉽거든요. 그런데 일할 생각은 안 하고 직장 동료들한테도 돈 꺼달라는 연락했더라고요. 저는 동료들 보기 창피해서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엄마가 주신 건물에서 재사업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엄마께서는 이제 가진 건물들 다 처분하시고요. 저와 함께 새로 이사할 집 알아보러 다니고 계세요. 그리고 부동산에게 들었는데요. 시모는
엄마 건물 중 하나였던 건물에서 아직까지 화장실 청소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허영심 가득했던 시모가 그나마 좀 정신 차린 듯 보였어요. 우연히 마주쳤는데 제게 사과하더군요. 서영아, 미안하다. 내가 내 아들 그리고 너네 결혼 생활 망친 거야. 혹시라도 다시 합칠 생각은 없니?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너 모시고 살게, 응? 이러지 마세요. 저 무서워요. 팔 놔주세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혹시라도 내 아들 만나면 꼭 나 여기 있다고 전해만 다오. 내 연락을 안 받으니 살아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시모는 이제 아들 손 안 빌리고 본인 힘으로 살기로 마음먹은 듯 보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전 남편에게 연락했죠. 그래도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던 사람으로서 충고는 하고 싶었거든요. 벌은 줬는데 충고는 제가 안 해줬더라고요. 사람이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요. 뭐야? 나 버릴 때는 언제고 후회돼? 왜 연락했어? 꼴이 그게 뭐니? 수염도 밀고 사람처럼 좀 다녀. 난 무슨 거지가 그러는 줄 알았어. 에이씨, 돈 줄 거 아니면 간섭하지 마. 네가 내 부인이야? 이제 아니잖아. 너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다닌다며? 일 안 할 거야? 잘난 네 엄마가 나 회사까지 관두게 만들었잖아. 나 다 들었거든? 너 우리 엄마가 말하기 전에 애초에 사직서 수리 중이었다며. 회사 그만두고 뭐 하려고 했었는데? 설마 내 돈으로 먹고 살려고 했니? 대출 받은 것도 어머님 보증금은 500만 원도 안 되더만 다 어쨌어? 투자했다가 다 잃었어. 전 남편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소영아, 나 한 번만, 진짜 딱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우리 다시 합치자, 어? 내가 전업주부 할게. 아님 2천만 원이라도 좀 빌려줘. 나 이번엔 진짜야. 10배 이상 장담해. 내가 저번에는 너무 무리해서 잃은 거거든? 이번에는 리스크 없이. 저는 남편의 뺨을 날리며 말했어요.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평생 그렇게 살 거니? 네 엄마 지금 건물 화장실 청소하시며 살아. 너 취직해서 신용 회복하면 엄마 모시고 살 능력 되잖아. 왜 그렇게 한심하게 살려고 해? 이혼한 나 죄책감 느끼라고 일부러 그러니? 너 후회할 거야. 이번엔 진짜라고. 됐다. 마지막이나마 다른 모습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내가 바보다. 사람 쉽게 안 변한다지. 나중에 네 엄마 죽을 때 후회나 하지 마. 지금 경력직 채용 공고 올라온 회사 리스트야. 내가 돈은 못 줘도 이건 줄 수 있겠더라고. 정신 차리고 다시 이직 준비하던가 아님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던가. 이제 난 여기까지니까 두 번 다시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말자. 내가 베푸는 배려는 여기까지야. 전 남편은 오열하더군요. 카페에 사람들이 쳐다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짐승처럼 울부짖더라고요. 뭐 저는 할 만큼 했고 이제 남이니 그대로 두고 나왔어요. 그 후로는 전 남편도 전 시모도 어떻게 사는지 굳이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어떤 일을 더 당했을지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이제 어느 정도 돈 있는 거 티내시며 살고 계세요.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가방. 눈치 보지 않고 즐기시는 중입니다. 혹시나 본인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무시당할까봐 트라우마가 생겼다 하시네요. 저 또한 적당히 있어 보여야 사기도 안 당하고 남들에게 호구 잡히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 부부끼리 너무 돈 따지는 사람은 어딘가 구린 구석이 있다는 증거니까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전 남편이 회사에서 건실하고 성실했던 사람이었거든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중반의 여자예요. 저는 최근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서 출퇴근 시간이 1시간이나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출근할 때 항상 사연을 들으면서 가는데 너무 재밌어서 사연 한 개만 들어도 금세 회사에 도착하는 기분이 들어요.
얼마 전에 저도 힘든 일을 겪어서 그런지 사연 하나하나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께 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힘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저의 이야기가 재밌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딱 30에 소개팅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일찍 결혼해서 좋은 남편과 알콩달콩 가정을 이루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소개시켜주는 대로 가리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서로 회사 위치가 가까워서 자주 만나 데이트하기도 좋았고 사람 자체가 온순하고 제 말도 잘 들어줘서 호감이 가더라고요. 저는 수진 씨의 활달한 성격이 정말 좋아요. 제가 좀 조용해서 그런지 재밌는 여자가 끌리더라고요. 우리 한번 사귀어 볼래요? 제가 수다쟁이라고 밀어내던 남자도 있었는데 이제야 내 짝을 만났나 봐요. 보다시피 제가 더 활달해서 데이트며 결혼 준비까지 제가 좀 밀어붙였어요. 그때 남편이 말도 안 하고 조용한 모습이 진중하다고 착각을 했거든요. 너무 결혼이 하고 싶어서 너무 성급했던 것도 인정해요. 지금의 제 자신이 그때 저를 봤다면 진짜 등짝을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서울에 살았고 부모님도 저에게 꽤 넉넉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구김살 없는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죠. 그와 반대로 남편은 동생 2명이 있는 장남이었고 집도 서울에선 3시간은 떨어져 있는 지방 도시였어요. 결혼을 하기로 하자 남편이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서 친한 형님의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데 나한테 와서 재무팀을 맡으라고 하시네. 사실 지금 회사보다 직책도 높고 연봉도 높고 좋은 기회 같아. 그래도 지금 회사는 서울에 있는데 좀 힘들어도 서울에서 자리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집도 서울에서 장만하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잖아. 내가 사실 말을 못했는데 나 사실 정규직이 아니야.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자기가 실망할까봐. 이직하고 싶은 데는 정규직에다 회사가 작지만 탄탄해. 거기다 서울에 비해서 집값도 진짜 싸. 우리 부모님이 전세로 아파트 해주신대. 자기는 진짜 몸만 오면 돼. 나 한번 믿어주지 않을래? 그래도 난 다른 데선 살아본 적이 없어서 좀 걱정이 돼. 내가 거기로 가면 회사도 관둬야 하고 친구들이며 친정도 다 서울에 있는데.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잖아. 우리 부모님이랑 친하게 지내면 되지. 그리고 아기도 가져야 되는데 어차피 휴직해야 할 거 아니야. 저는 남편의 말에 설득당해서 결혼하고 남편이 살던 지방에서 살기로 했죠. 친정 부모님은 워낙 제 말이라면 잘 들어주셔서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대신 상견례는 서울에서 하기로 했고 시댁에서 다들 올라오셨죠. 제가 상견례 장소를 골랐는데 정말 며칠을 신경 써서 분위기 좋은 식당으로 골라서 예약을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식당으로 들어오는 남편 가족들의 목소리가 입구부터 떠들썩 하더라고요. 아이고, 뭐 대단한 거 한다고 이렇게 비싼 데서 밥을 먹어? 여기 한 끼에 얼마나 하냐? 그냥 백반집에나 가면 될 거이지. 이거 누가 돈 내냐? 네가 다 내는 거 아니지? 너 내지 마라. 알았어? 예비시모는 들어오면서부터 걸걸대는 소리로 얼마나 불평을 하던지. 저는 너무 당황해서 인사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부모님도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너는 시어미를 보고 인사도 안 하냐? 이 식당은 네가 골랐냐? 서울 깍쟁이라더니 너 돈 아껴 써라. 우리 집안은 낭비하는 거 아주 싫어하니까. 하하, 사돈,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모시는 자리니까 걱정 마시고 편하게 드십시오. 그제야 예비 시모는 마음이 놓이는지 코스로 나오는 한정식을 개걸스레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시모의 모습에 좀 착잡해져서 밥도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예비 시부모님은 집 앞에 밭에서 농사를 지으신다는데 뭐랄까? 행동하는 게 진짜 좀 거칠다고 해야 할까요?
예비 시부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술만 계속 홀짝여서 벌써 얼굴이 벌개져 있었죠. 그 말 들어보니까 나보다 10살 정도 어린 것 같던데 맞소?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편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사돈들 사이인데 가족 아니오 가족.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니 우리 편하게 말도 놓고 편하게 지냅시다. 예? 예. 그러시죠 뭐. 아버지, 그래도 그렇지. 사돈 간에 말 놓는 건 좀 그렇죠. 시끄러 이 새끼야. 어디서 아버지 말에 말 됐구야? 나 아는 형님도 사돈이랑 다 야자하면서 낚시도 가고 친하게 지내더만. 술에 취한 시부가 큰 소리로 훈계를 시작했고 친정 부모님의 얼굴이 좀 어두워지더라고요. 하지만 워낙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서 시부모에게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는 제가 더 민망하고 죄송스럽더라고요.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후에 엄마가 슬며시 결혼할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그 말뜻을 알아차리고 당장 멈췄어야 했는데 말이죠. 저는 부모님의 속도 모르고 신나게 결혼 준비를 했고 결혼식까지 올렸답니다. 그렇게 저의 타도시에서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시부모가 전세로 얻으라던 아파트가 진짜 코딱지만 하고 오래돼서 친정 부모님이 돈을 많이 보태주셔서 그나마 그 도시에서 가장 괜찮은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서 가게 되었죠. 철없게도 신혼 몇 달은 참 좋았어요. 회사도 관둬서 매일 아침 여유롭게 일어나는 것도 너무 좋고 결혼했다는 안정감도 있고 남편이랑 알콩달콩 신혼을 만끽했죠. 시부모 집에 매주 가야만 했지만 저도 딱히 일을 안 하니까 초반엔 시댁에 가는 것도 재밌었어요. 밭이 쫙 있고 집도 단독주택이라 마치 시골 할머니 집 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대책 없었네요. 그게 다 제가 할 일이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뭐 펜션 놀러 가는 것처럼 생각했으니까 말이죠. 저 창고에 가보면 호미하고 갈퀴 있는데 그거 다 갖고 와라. 오늘부터 밭일 좀 가르쳐 줄 테니까 옆에서 따라 해봐. 밭일이요? 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그리고 어머니, 지금 햇빛이 너무 센데 얼굴에 김이 생기겠어요. 뭐? 김이? 뭔 말도 안 되는 대꾸를 하고 있어? 농사꾼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배워야지. 다 네가 할 일인데. 이 철부지를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되는지 원 반말 말고 따라와. 그렇게 인생 처음으로 밭을 매봤네요. 대학 다닐 때 농활도 안 했던 제가 시집 와서 이런 일을 하게 될지 누가 알았나요? 진짜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날 집에 기어서 간신히 왔는데 저를 본 남편은 심드렁하기만 했죠. 나 오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내가 여기 밥 매려고 이사 온 거 아니잖아. 자기가 어머니한테 말 좀 해봐. 너는 진짜 말이 뇌가 아니라 코에서 튀어나와? 참 철없다. 늙으신 부모님 일 좀 도와드리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난 서울 살 때도 매주 가서 도와드리려고 노력했어. 넌 진짜 편하게 살았구나. 넌 고생 좀 해야 돼. 뭐? 내가 고생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 행복하게 살려고 했지. 자기 말 참 정 떨어지게 한다. 자꾸 집으로 불러내시면 나 그냥 여기서 취직해서 일 다닐 거야. 밥 매는 것보단 훨씬 나으니까. 그 후로 몇 주간은 시모가 전화와도 서울 간다고 핑계대고 몸이 아프다고 핑계대면서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친정 부모님이 주말에 신혼집으로 내려오시게 되었죠. 여기까지 왔는데 사돈도 뵙고 가야지. 바로 근처에 사시는데. 안 그래도 돼요. 가면 또 술 엄청 마셔야 되고 그냥 다음에 가요. 그래도 그게 도리가 아니다. 전화 드려봐라. 그럼 알겠어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요. 좀 이따 모시러 갈 테니까 같이 외식하시면 어때요? 외식은 무슨 돈 아깝게 집에 반찬 다 있는데. 부모님 모시고 집으로 와라. 고기나 구워 먹게 고기 좀 사오던가. 아직 결혼한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시댁에 가면 꼭 드럼통에다가
시부가 고기 구워서 소주를 미친 듯이 먹였거든요. 오늘 또 그 꼴을 보게 되는 게 싫어서 일부러 외식하자고 했던 거였는데 말이죠. 어쩔 수 없이 고기 잔뜩 싸서 부모님과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시부는 벌써 얼굴이 벌개져서 드럼통에 불 지펴놓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 수아. 내 집이다 생각하고 오늘 편하게 먹고 마시자고. 시부는 친정아버지를 보자마자 무슨 친한 동생이라도 되는 듯이 어깨를 툭툭 쳐가며 반말을 하더라고요. 결혼식하고 처음 만나는 건데 이게 맞나 싶었죠. 아, 여기 좋네요. 어릴 때 저도 이런 데 살았었는데 참 오랜만에 와보네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진 밭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바쁠 때 와서 좀 도우면 되겠네. 우리야 항상 일손 딸려 죽겠는데. 그리고 그 말이 진짜 현실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친정 부모님이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간 후 몇 달이 지났을까요? 오랜만에 서울에 가서 친구도 만나고 부모님과 수다를 떨고 있는데 시모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너는 백수 주제에 어디를 그렇게 나다니냐? 요즘 밭일도 안 도우러 오고. 지금 수학철이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거 몰라? 아,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며칠 와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너 우리 아들 밥은 차려주고 다니는 거냐? 우리 아들은 아침에도 꼭 밥 먹어야 되는데 빵 쪼가리 주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이 주신 반찬으로 밥 잘 챙겨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전화하신 거예요? 싹퉁머리 없기는. 너 언제 내려오냐? 이번 주 토요일에 네 부모님 다 데리고 집에 좀 와라. 저희 부모님을요? 왜요? 저번에 밭일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지금 수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일손 딸려 죽겠다. 네 부모님이랑 네 내외도 다 와서 일 좀 거들어. 알았어? 어머니, 그럼 저랑 영민 씨만 갈게요. 저희 부모님은 바쁘세요. 바쁘긴 뭐가 바빠? 네 엄마도 집에서 논다며. 아주 모녀가 팔자도 좋네. 남편이 벌어주는 돈으로 펑펑 놀고 다니고 나는 평생을 쎄 빠지게 일만 하고 사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군소리 하지 말고 다들 싹 집에 와서 읽어들어. 알았어? 시모는 거칠게 전화를 확 끊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너무 황당해서 기가 차 있는데 옆에서 전화를 다 들으신 엄마가 한 소리 하셨죠. 우리 주말에 할 일도 없는데 뭐 괜찮아. 우리도 가서 일 거들지 뭐. 우리 딸이랑 같이 있으면 엄마는 다 좋아. 아 됐어. 엄마가 왜 시댁 가서 일을 해. 됐어. 내가 잘 말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네가 땡볕에 일하는 거 다 알면서 이 엄마 마음이 편하겠어? 괜찮아. 같이 가. 가면 또 고기 구워주겠지. 엄마가 장난처럼 웃고 넘어가셔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았지만 진짜 주말에 부모님이 시댁으로 내려오셨더라고요. 그것도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 말이에요. 시모가 친정 부모님이 오셨다는 전화를 해서 저도 남편과 부랴부랴 달려갔죠. 무슨 친정 부모님과 농촌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한테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 넓은 밭에 가득 심어진 고추를 다 따라는 거 있죠. 10분 일했는데 벌써 허리에 신호가 오더라고요. 옆에서 고추를 따고 있는 친정 부모님을 보니 뭐랄까 좀 현실 감각이 없었다고 할까요? 왜 내가 여기서 우리 엄마 아빠랑 이러고 있지? 슬슬 현타가 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익숙한 듯이 말 한마디 없이 지 혼자 열심히 따고 있더라고요. 친정 부모님한테 살가운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저러고 있는 남편을 보니 짜증이 솟구쳤어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뜨거운 햇빛을 받으며 땀을 뻘뻘 흘리며 고추를 따다가 친정 부모님께 물을 좀 드리려고 집으로 들어갔죠. 저도 물 좀 마시고 한숨 좀 돌리고 정신도 좀 차리고요. 시원하게 커피를 타서 밭으로 갔는데 남편도 안 보이고 시부모도 안 보이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만 얼굴이 벌개져서 고추를 따고 있었죠. 힘들어 하시는 게 눈에 보이니까 슬슬 열이 받더라고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남편을 찾았는데 진짜 안 보여서
혹시나 싶어 방으로 들어가 봤어요. 세상에, 남편이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일어나 봐. 지금 잠이 와? 아니,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장인 장모는 밖에서 쎄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아, 왜 깨워? 얼마 안 됐어. 아, 너무 더워서 잠깐 들어왔어. 아, 왜 이래 짜증나게? 당신 부모님은 어디 갔어? 안 보이시는데? 아, 아까 나가셨어. 뭐? 어디 가셨는데? 어디 갔냐고? 아니, 오늘 마을 사람들 다 같이 야유회 간대. 그래서 아까 가셨지. 뭐라고?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난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 한마디로 우리 부모님 일 시켜놓고 지금 놀러 갔다고? 그거 알고 온 거 아니야? 난 다 아는 줄 알았는데. 그럼 자기는 다 알고 있었다고? 참나, 기가 막히네. 이게 지금 사돈한테 할 짓이야? 사람들한테 물어봐. 누가 사돈한테 자기들 할 일을 시키고 내빼는지. 야, 내빼다니. 넌 말을 진짜 생각 없이 하냐? 좀 도울 수도 있는 거지, 가족 사이에. 당신이나 우리 부모님한테 당장 가서 죄송하다고 사과해. 그리고 오늘 일은 그냥 안 넘어갈 거야. 나중에 땅 치고 후회나 하지 마.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당장 밭으로 가서 부모님을 데리고 나왔어요. 두 분 다 허리가 아프셨는지 한참을 움직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엄마, 아빠, 당장 가요. 일 다 끝났어요. 얼른 집으로 올라가세요. 벌써? 저거 다 따려면 한참 남은 거 아니야? 타두는 어디 가셨니? 아, 안 따도 돼요. 얼른 가요. 그리고 앞으로 절대 이 집에 오지 마세요. 또 와서 이런 일 하면 나 진짜 화낼 거예요. 얼른 가요. 저는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는 남편한테 또 한 번 실망을 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서울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집에 내려가지 않았는데 남편한텐 연락 한 번 오지 않았어요. 대신 시모가 매일같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계속 안 받다가 한 번 받아보니 역시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너 그걸 일이라고 하고 갔어? 가보니까 뭐 해놓은 게 없던데? 고작 그것 따고 집에 갔어? 내가 그거 남은 것 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알아?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할 일이지 우리 부모님 일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왜 말도 없이 놀러 가셨어요?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부러 저랑 우리 부모님 부른 거예요? 뭐? 어디 감히 시모한테 말 대답을 따박따박해? 네 엄마는 매일 상팔자로 노는데 난 좀 하루 놀러 가면 안 되냐?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요. 아님 솔직하게 말을 하고 도와달라고 하시던가요. 아무튼 다시는 우리 부모님한테 집에 오란 소리 마세요. 엄청 바쁘신 분들인데 저 때문에 거기서 그러고 계시는 거 저 진짜 싫어요. 아이고, 그래? 그럼 넌 왜 안 오는데? 넌 우리 집 며느리잖아. 며느리가 일을 도와야지 시어미가 팔 빠지게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찾아주지도 않는 게 며느리냐? 어머니가 자꾸 집에 오라고 해서 저 취직하려고요. 그건 어머니가 하실 일이고요. 하기 싫으시면 하지 마세요. 제가 그 고춧값 드릴 테니까 저한테 그 일 시키지도 마시고요. 이만 끊을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연락 한 번도 없던 남편도 밤에 전화 와서는 자기 엄마한테 버릇없이 대했다면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남편하고도 대판 싸우고 일주일 더 친정에 있었죠. 친정 부모님이 설득하셔서 결국 집으로 돌아갔고 역시나 말없는 남편은 제가 집에 와도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먼저 풀려고 계속 말 시키고 혼자 울고 불고 했겠지만 저도 더 이상 그렇게 하기 싫더라고요. 저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혼자 화내고 푸는 것도 지쳤고 따뜻하게 위로 한번 안 해주고 넓은 품으로 안아주지도 않는 남편에게도 진절머리가 났어요. 제가 집에 돌아와도 말도 안 거는 남편에게 저도 한마디도 안 했고 그렇게 한 달 넘게 지났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한마디 말이 없어? 서로 대화를 해야 뭐가 풀리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니야. 맨날 똑같은 얘기로 싸우기도 지친다. 뭔 말을 해? 할 말도 없는데. 다 귀찮으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마. 넌 노느라 힘이 남아도는 모양인데
나는 맨날 늦게까지 일해서 너무 피곤하니까 좀 각자 지내자. 성격도 많이 달랐고 남편은 진짜 감정 없는 인간 같았어요. 저는 철저히 타도시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외롭게 지냈죠. 시간이 좀 흐르자 다시 남편과 말도 하고 평소처럼 지냈지만 저의 마음은 많이 닫혀 있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을 구해봤지만 서울에 비해선 제 전공과 맞는 일을 구하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바라던 아기도 잘 생기지 않았고 남편과 사이도 많이 소원해져서 이대로 그냥 서울로 다시 돌아가서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얼마 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죠. 가족 모두 저의 임신을 축하해줬고 남편도 은근히 다정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행복한 임신 기간을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제 드디어 할 일을 했네. 앞으로는 백수라고 안 부를게. 뭐? 이게 농담이야 뭐야? 내가 일 안 하는 게 그렇게 싫었어?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애 가지려고 일 쉬었던 거니까 잘 됐다 이거지. 솔직히 계속 놀면서 아기도 못 가지면 좀 그렇지. 이제 아기도 생겼으니까 자기도 말 좀 이쁘게 해줘. 그런 말은 좀 서운하네. 그래, 알았어. 이제 아기도 있는데 그만 싸우자.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네요. 입덧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입덧이 사라져버려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계류 유산 판정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태도였어요. 나 지금 바빠서 바로 못 가니까 장모님한테 전화해봐.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도 말할 테니까. 당신이 좀 와주면 안 돼? 나 지금 수술해야 하는데 너무 무서워. 아, 무섭긴 뭐가 무서워. 애 낳는 것도 아니고. 옆에 형한테 물어보니까 형 와이프도 수술한 적 있대. 별것도 아니라더만. 아, 바빠 끊어. 저녁에 갈게. 저는 여지껏 맹장 수술도 해본 적 없이 건강하게 살았었는데요. 차가운 수술대에 올라가니까 몸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아기 생각에 눈물은 하염없이 흐르고 너무 춥고 무서운 순간이었죠. 마취를 하고 잠들었다가 깨어나 보니 어느새 병실이더라고요. 수술 소식을 듣고 오신 친정엄마가 눈물을 글썽거리시며 저를 보고 계셨어요. 제가 눈을 뜨자 엄마는 제 손을 부드럽게 쓸어주시며 위로해 주셨답니다. 괜찮아. 아기는 또 찾아올 거야. 혼자 얼마나 무서웠어. 이럴 때 이서방은 도대체 어딜 간 거니? 애가 낳은 거랑 똑같은 거니까 지금 몸조리 잘해야 돼. 엄마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있었죠. 엄마는 저를 위해 미역국을 끓여서 들고 오셨고 입맛이 없었지만 정성을 생각해서 호호 불며 미역국을 먹었죠. 그때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시모는 팔짱을 딱 끼고 미역국을 먹고 있는 저를 째려보고 있더니 입을 떼더군요. 그러게 몸 조심 좀 하지. 우리 손주 아까워서 어쩔꼬. 아니 사부인, 말씀이 심하시네요. 우리 애가 몸 조심을 안 해서 그렇게 됐단 건가요? 임신 초기 때는 몸 조심이랑은 상관없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는 척은 뭐 의사라도 되나? 왜 멀쩡하던 애가 떨어져? 엄마가 조심을 했어야지. 어머니, 말씀 좀 가려서 해주세요. 지금 가장 힘든 건 저거든요? 그런 말 하려거든 가주세요. 뭐? 얘 말하는 거 봤죠? 얼마나 따박따박 버릇없이 말하는지. 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던? 세상에 시모한테 가라는 며느리가 어딨대? 어머니야말로 니네 엄마라뇨. 누가 사돈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요. 제 속 좀 그만 긁고 좀 가주세요. 네가 심보를 그렇게 쓰니까 애도 떨어지지. 네가 오고 나서 우리 집에 풍파가 말할 수도 없어. 되는 일도 안 되고 다 네가 들어와서 이런 사달이 나는 거야. 너처럼 버릇없는 애는 내가 살다 처음 본다. 넌 안 되겠어. 애도 떨어진 마당에 당장 우리 아들이랑 갈라서. 네, 그럴게요. 저도 진짜 지긋지긋해요. 수준도 안 맞고 남편이라곤 말 한마디 통하지도 않고
저도 못 살겠네요, 진짜. 아이고, 수준? 그래, 나도 니 따위 며느리 꼴 보기도 싫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고분고분 말도 잘 듣고 얼마나 수더분한데 어디서 이런 드세네를 집안에 들여서는 너도 네 수준에 맞는 시어미 한번 잘 찾아봐라. 시모는 열이 잔뜩 받았는지 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몸도 만신창이 마음도 만신창이었지만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친정엄마를 보니 확신이 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요? 우리 엄마는 왜 저런 아줌마한테 이런 소리나 듣고 있어야 되나요? 저는 정신이 번쩍 차려지면서 이번에야말로 진짜 결단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어이없는 게 퇴근하고 온 남편이 시모를 옆에 딱 끼고 왔더라고요. 남편은 일해야 된다면서 제가 수술할 때도 오지도 않았어서 더욱 기가 찼죠. 당신 말 좀 조심해서 하라고 했지? 당신이 무슨 중딩이야? 어머니가 화나셨으면 그거 말 좀 맞춰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 어머니가 홧김에 이혼하랬다고 진짜 이혼한다고 맞장구나 치고. 맞장구 아니야. 진짜 이혼해. 나도 니네 집안 사람들하고는 다시 상종도 하기 싫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 니네 엄마가 이혼하래잖아. 당장 이혼해. 저게 아직도 목에 핏대 세우고 대드는 것 좀 봐.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이혼하라고 그러면 내가 무서워서 벌벌 떨 줄 알았어요? 이거 그쪽이 이혼하라고 먼저 말했다는 거 잊지 마요. 그래, 당장 갈라서. 당장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우리 집안 분란 일으키지 말고 너도 정신 차리고 당장 이혼 접수해. 그리고 당장 별거라도 해. 전 망할 거 눈에 안 띄게 해라. 역시나 남편이란 작자는 시모를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멀뚱히 서 있기만 하더군요. 지가 이혼하는 건데 어디 남의 얘기를 듣는 것 같은 태도가 부하가 치밀었죠. 넌 어떻게 유산 수술하고 온 마누라한테 위로 한마디를 안 하니? 네 엄마 데리고 와서 뭐 어쩌자고. 당신네 부모도 부모지만 당신도 진짜 진절머리 난다. 내가 사라져 줄 테니까 집은 알아서 정리해. 친정집으로 이혼 서류 보내. 저는 그 길로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성치 않은 몸으로 나서는데도 잡기는커녕 말도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시모만 제 등 뒤에서 되바라졌다면서 악을 써대더군요. 저는 그렇게 친정으로 돌아와 몸조리를 했어요. 몇 주가 지나도 남편이 연락도 없고 이혼 서류도 보내지 않길래 제가 먼저 남편 회사로 이혼 서류를 보냈죠. 친정집은 요즘 사람들이 자주 찾아오는 동네에 있는 3층 건물 맨 꼭대기 집에 있는데 1층이 꽤 인기가 많은 카페여서 엄마와 가끔 내려가서 커피를 마시곤 했죠. 그날도 엄마와 함께 따뜻한 햇볕을 쬐며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요. 저 멀리서 익숙한 걸음걸이를 한 우악스런 여자가 보이더라고요. 네, 역시나 시모와 남편이었답니다. 남편놈과 시모도 카페에 있던 우리를 발견하고는 씩씩대며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아이고, 팔자 좋네. 여기서 둘이 신선 노름이나 하고 있고 누구는 맨날 밭에 물 주랴 풀 뽑으랴 허리가 아작이 나는데. 이혼 서류 보냈잖아. 여긴 무슨 일로 온 거야? 저는 시모는 보지도 않고 남편놈에게 쏘아붙였죠. 그 모습에 화가 났는지 시모가 제 얼굴에 잔뜩 구겨진 흰 종이를 팍 던지는 거예요. 바로 제가 보낸 이혼 서류였답니다. 이게 진짜 버릇 좀 고칠랬더니 진짜 이혼 서류를 보내? 내가 이혼시킬 땐 시키더라도 네 버르장머리 좀 고치려고 왔다 이거사. 갑자기 시모가 저에게 달려들더니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친정엄마가 얼른 제 앞을 막아서서 시모를 밀쳤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짓이에요? 왜 귀한 남의 딸을 때리려고 해요? 이 여자 진짜 안 되겠네? 야, 니 몇 살인데? 나이도 한참 어린 게 어디서 대들어? 네가 이러니까 네 딸도 되바라진 거 아니야. 서울 살면 다야? 개뿔도 없는 것들이. 야, 우리 집에 그 밭이 몇 평인 줄 알아?
어디 월세 사는 것들이? 누가 그래요? 우리 집이 월세 산다고? 아이고, 서울 사람들 다 삐까뻔쩍한 아파트 사는 줄 알았는데 니네 집 꼬라지를 봐라. 이런 상가 건물에서 살고 있는 게 뻔하지. 당장 잘못했다고 말 못해? 당장 집으로 기어들어와서 농사일이나 배워. 백수 주제에 남편 등골이나 빼먹고 살면서 어디 잘났다고? 시모가 또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화가 폭발한 친정엄마가 시모년의 뺨을 쫙 갈겨버렸답니다. 벙쪄있던 시모의 눈이 휙가닥 돌더니 엄마의 머리채를 잡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얼른 시모의 팔을 잡고 뒤로 팍 꺾어버렸답니다. 시모가 악소리를 지르며 나자빠지더라고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이걸 다 멀뚱히 보고 있는 남편 놈이었죠. 아주 선비났네요, 선비났어. 마치 지 일이 아니다는 듯이 멀찍이 떨어져 있는 폼이 진짜 너무 밉더라고요. 너 당장 이혼해. 도대체 골라도 어디서 저런 집구석에 저런 놈을.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이라도 해서 당장 이혼하자. 사모님, 괜찮으세요? 신고라도 할까요? 남의 가게에서 정말 미안해요. 내가 어떻게든 이 일은 따로 보상할게요. 아이고, 사모님? 백수 주제에 여기를 얼마나 드나들길래 사모님 소리를 듣는데? 아줌마야, 평생 어디서 사모님 소리를 들어보겠어요? 우리 엄마가 못 들을 말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이 건물 주인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여기 건물 주인? 그게 무슨 말이야? 남일처럼 주둥이 딱 닫고 있더니 이제야 말문이 튀었나 봐. 내가 말 안 하길 천만 다행이지. 오히려 당신한테 고맙네. 당신 집구석 수준을 이렇게 다 까발려줘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잖아. 여기 우리 엄마 명의 건물이야. 이 옆에 건물은 우리 아빠 건물이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울상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항상 무표정이었던 사람이 저런 표정도 있었나 싶었죠. 여기 시세가 엄청 비싼데? 진짜 건물이 두 채나 있단 말이야? 왜 여지껏 말을 안 했어? 부부끼리 이렇게 속여도 되는 거야? 밑바닥까지 다 보고 이혼하는 마당에 부부 사이가 웬 말이야? 그쪽이랑은 상관없는 거니까 관심 끄시고요. 우리 엄마 말대로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할 거니까 당장 여기서 꺼져. 갑자기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시모가 사태 파악이 끝났는지 비굴한 목소리로 싱글 웃기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유, 얘. 가족끼리 다투고 큰 소리도 좀 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막말로 이혼을 원했으면 이렇게 여기까지 너를 데리러 왔겠니? 아니 근데 여기 건물이 진짜 사부인 거예요? 아유, 진짜 사모님이셨네. 위에 올라가서 구경 좀 해도 돼요? 상견례 때부터 쎄하더라니. 처음부터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말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애가 좋다니까 집안 말고 사람을 보고 결혼시켰던 건데 웬 거지 같은 집안이랑 얽혀서 금쪽 같은 우리 애 이혼녀만 만들게 생겼네. 아이고 속 터져. 친정엄마는 시모의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저도 따라가려고 하자 남편이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자기야, 난 절대 이혼 안 한 거야.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잖아. 얼른 집으로 돌아와. 그리고 내가 아직 말을 못했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가 문 닫을지도 모른대. 나도 이참에 서울 쪽으로 새로 알아볼게. 우리 서울로 이사 오자. 난 처가살이 해도 돼. 당신도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더 좋잖아.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왜 너를 우리 집에 데려다 앉히니? 평소에 좀 그렇게 말 좀 하지. 아주 청산유수네. 난 평생 일 안 해도 여기 건물들 월세 받으면 너보다 잘 먹고 잘 살아. 그니까 나한테서 그만 좀 떨어져 줄래? 이혼 도장 안 찍어서 보내면 바로 소송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하라. 저는 계속 저를 잡는 심오한 남편 놈을 가까스로 뿌리치고 카페를 나갈 수 있었어요. 역시나 남편은 이혼 서류를 보내지 않았고 날마다 아주 길고 긴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어찌나 혼자 애절하던지 누가 보면 다시 연애라도 시작하는 줄 알겠더라니까요. 시모도 밤낮으로 전화를 해대길래 너무 짜증나서 번호까지 바꿔버렸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잘 아시는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이혼 소송으로 들어갔죠. 남편은 절대 이혼을 안 하려고 아주 발악을 하더라고요. 이틀이 멀다 하고 친정집에 와서 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일쑤였죠. 심지어 시모는 결혼하고 한 번도 챙겨주지 않았던 김치며 참기름 같은 걸 싸와서 친정집 앞에 놓고 가기까지 하더라고요. 엄마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또 시모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를 발견한 시모가 아주 반색을 하며 다가오더라고요. 아이고, 오늘은 이렇게 만났네요. 저번에 놓고 간 파김치는 먹어봤니? 네가 예전에 아주 잘 먹던 게 생각나서 내가 넉넉히 만들어다 놨는데. 사부인, 내가 농사 지은 고추로 빻은 고춧가루랑 들기름하고 이거는 순무김치인데 요즘은 이런 거 어디서도 못 구해요. 내가 우리 사부인 드리려고 이렇게 또 챙겨왔어요. 이혼 소송 중인데 왜 자꾸 찾아와요? 이딴 거 갖다 나르면 내가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았어요.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이런 거 절대 가져오지 마요. 저번에 갖고 온 것도 다 버렸으니까. 아유,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사부인, 자자, 이거 들고 들어가서 잡숴요. 들기름이 아주 찐이라니까. 시모가 억지로 친정엄마 손에 쇼핑백을 쥐어주더라고요. 참다 못한 엄마가 시모 발 앞으로 쇼핑백을 팍 던져버렸어요. 들기름 병이 깨져서 냄새가 훅 끼쳐왔죠. 아니, 우리가 그렇게 우스워? 찾아오지 말라니까 왜 자꾸 오는 거야? 그렇게 사람을 무시를 하더니 건물 있다니까 그렇게 욕심이 나? 이래서 없는 것들이 더 무섭다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요. 경찰 부를 거니까. 근데도 정말 거머리처럼 시부모와 남편은 계속 찾아왔어요. 이혼 소송은 6개월 동안 이어졌고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피말리는 시간이었죠. 나중엔 시부까지 술을 잔뜩 취해 찾아와서는 동네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이혼은 안 된다면서 행패까지 부리더라고요. 참다 못한 아버지가 경찰을 부르셨고 경찰은 무서웠는지 그제야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소송은 소송인지라 진행하는 동안 사람의 마음이 황폐해지더라고요. 어쨌든 결국 제가 승소할 수 있었고 이혼이 성립되었답니다. 신혼집이었던 아파트는 처음에 돈을 보탰던 만큼 다 되찾아올 수 있었고요. 2년도 안 되는 짧은 결혼 생활이었기에 분배할 것도 없었고 다툴 재산도 없었답니다. 제가 혼수를 대부분 다 해갔지만 어차피 다시는 보고 싶지도 쓰고 싶지도 않아 그냥 남편한테 다 줘버렸죠. 저는 그냥 무사히 이혼할 수 있다는 것에만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판결이 난 날에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남편을 만났네요. 마음고생을 한 건지 얼굴이 수척해져 있더라고요. 아직도 저의 재산에 미련을 못 버렸는지 법원을 나서는 제 앞을 딱 막아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여보,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그동안 매일 당신한테 쓴 글 읽어봤어? 내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러게, 그렇게 편지도 잘 쓰고 말도 잘하면서 왜 같이 사는 동안은 안 했어? 내가 대화 좀 하자고 울면서 매달려도 쳐다보지도 않더니 그때 잘했어야지. 아, 그때 우리 집 건물 있단 얘기를 할 걸 그랬나? 그치? 나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당신을 사랑해서 놓치고 싶지 않아. 우리 부모님도 많이 반성하셨어. 당신이 우리 부모님 안 본다면 나도 평생 안 볼게. 다니던 회사도 망해서 결국 문 닫았어.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취직도 잘 안 되고 당신만 내 옆에 있어주면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여보.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혼 판결 나온 마당에 여보는 무슨. 백수된 김에 니네 부모님이랑 고추 농사나 잘해봐. 그렇게 일하는 부모님 안쓰러워했는데 잘 됐네. 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보자 하니까 너도 어차피 그렇게 좋은 회사 다닌 건 아니잖아. 너도 능력 없잖아. 어쩌다 보니 부모 잘 만나서 물려받은 건물 있다고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쓰레기 취급해도 되냐? 네가 뭔데? 역시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 어쩜 이렇게 승질내는 것도 똑같아? 미안한데
나 너보다 능력 있거든? 전에 다녔던 회사도 나는 정규직이었고, 이번에도 나 더 높은 연봉으로 취직해서 다니고 있는데, 그러게 말이다. 여러모로 내가 너보다 훨씬 나은데, 왜 나는 너 때문에 그 총구석에 가서 네 눈치나 보고 있었을까? 저는 제 손목을 낚아채려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돌아섰어요. 이게 남편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이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파르르 떨고 있는 남편 놈이 저를 아주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 후로도 미련을 못 버렸는지 친정집이 있는 상가 근처에서 남편의 모습을 몇 번 발견할 수 있었어요.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아서 저는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 독립을 했답니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 전 남편을 마주치진 않았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서성거리던 남편을 발견해서 아주 혼치금을 내서 쫓아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후론 진짜 안 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또 언제 마주칠지 몰라 아직도 불안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이혼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좋았던 결혼 생활은 1년도 채 안 되었던 것 같고 그 후로 너무 오랫동안 소송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결혼은 저에게 너무나 끔찍한 트라우마를 남긴 것 같아요. 우연히 시장에서 시부모와 비슷한 사람만 봐도 흠칫 놀라기까지 한다니까요. 30이면 정말 젊고 예쁜 나이인데 왜 그렇게 결혼 때문에 조급해 했었는지. 그래서 결혼이라는 정말 중요한 선택을 너무나 쉽게 해버린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건 인생 전체를 건 도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는 부모님 덕분에 금세 안정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마음속 깊이 새겨진 이혼의 아픔은 아직 남아있답니다.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빨리 돌아서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처럼 큰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연을 보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